안녕하세요. 소방행정법을 담당하게 된 송현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방행정법에 관한 OT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얼마만큼 출제가 됐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행정법은 행정법 통칙이라는 총론이라는 단원과 행정작용법 또 실효성 확보수단, 구제법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행정법 총론이라는 통론이라는 부분에서는 18년도에는 6문제, 19년도엔 2문제, 20년도에는 3문제가량이 출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18년에는 처음 이제 문제가 오픈되다 보니까 문제 비중이 좀 일정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9년, 20년으로 지나가면서 문제 수가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고요. 특히 1편은 이렇게 3문제가량이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직도 그렇고 1편은 3문제에서 4문제가량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마도 소방행정법도 마찬가지로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나왔던 출제 비중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20년도 거를 좀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조금 의외였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사인의 공법행위 파트거든요. 이 파트인데 20년도에는 이 파트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 사인의 공법행위 파트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파트하고 법원 파트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파트 통합해서 한두 문제가량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문제 여기 이 파트에서 총 3문제가량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에서는 자, 요 앞에 있는 것과 실효성 확보수단을 같이 합쳐서 좀 본다면 여기는 3문제, 그 다음에 여기 3문제, 그 다음에 여기 4문제에서 총, 아니 5문제에서 총 8문제가량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도 한 6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한 9문제,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편과 3편을 합쳐서 거의 10문제가량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 정도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구제편에서는 좀 출제 비중이 좀 일반적인 거랑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행정 절차랑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구제 쪽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원래 이제 얘가 2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좀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유는 얘네들은 사전적 구제 방법이고 얘네들은 사후적 구제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문제가 지금 6문제가량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어마무시하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20년 되면서 다시 조정이 되면서 5문제가량이 출제가 됐는데 지금 5문제인데요. 요건 7문제가량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문제에서 7문제 내지는 9문제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요 4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19년도에는 구제 쪽이 조금 이렇게 밀집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20년은 나름대로 좀 나누어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21년도 앞으로 시험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의외로 이 기출문제에서 많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법조문에 관한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중에서도 절차법이라든가 정보공개법 그리고 행정조사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와 관련되는 거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에 관한 것들은 법조문을 꼭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최신 경향을 좀 분석해 보자면 그 많은 문제들 중에 법조문과 이론과 판례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판례가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법조문이 40%, 그다음에 이론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론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한 10%에서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반면에 판례의 비중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문제가 오픈되고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판례의 비중을 높일 것이고요. 그럼 법조문의 비중은 당연히 좀 더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출제 비중이 잡혀져 있지만 이게 변화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20년도에 있었던 소방직 공무원들의 시험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좀 찾아보자면 18년, 19년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가 장문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전에는 뭐 한 줄이 이만큼이라면 실제 지문은 요만큼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한 줄에.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지문이 나왔다면 20년도가 되면서 이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 줄, 네 줄, 일곱 줄 이렇게까지 길어진 건 아니에요. 한 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또는 두 줄에 걸쳐서 이렇게 나온다든가 등등 약간의 장문이 그러니까 문장이 지문이 길어지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한두 줄짜리가 아니라 두세 줄 정도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판례와 관련되는 지문들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보더라도 판례를 꼼꼼하게 좀 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제가 자주 되는 법조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출제가 되는 법조문은 절차법, 소송법, 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재정법, 관세법, 소방기본법, 행정대집행법 등이 출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국가재정법이나 관세법은 개별법 중에 들어갑니다. 개별법으로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얘네들은 딱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애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로 어떤 애들이 출제가 많이 되느냐? 절차법, 소송법, 조사기본법,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정보공개법.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 개인정보보호법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 범위가 중복되는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일반 원칙 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문제만 나와도 되는데 두 문제가 나왔고요. 절차법도 마찬가지고 소송법도 마찬가지. 그 얘기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낸다면 중복되는 문제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다른 영역들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출제 범위가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실제 기존에 지문이 단문이었었고 판례 비중도 낮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20년도 시험에서는 그 체감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없었던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판례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새로운 판례가 등장했다고 해서 전혀 생뚱맞은 게 나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직렬에서 나왔던 판례들이 첨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판례가 나온다고 우리가 이제 당황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직렬들의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해나간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좀 단순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1, 2, 3, 4 이렇게 선지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제로 다른 직렬들을 비교해서 보자면
박스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박스형 문제들은 주로 뭐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짝짓는 문제들, 뭐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 또 뭐 틀린 것끼리 짝지은 것, 공법 관계인 것끼리 짝지은 것, 이렇게 짝짓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 정말 힘들어해요. 하지만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 외에도 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사례형 문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사례형은요, 어느 한 분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 파트예요. 어느 한편의 한 단원의 지식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가 사례형이기 때문에 이 사례형은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쉽지만은 않다. 처음 보는 친구들은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기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런 것들이 20년도의 소방직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어진 지문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하는 방법은요, 판례를 숙지하면 돼요. 판례를 보면서 얘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지? 라는 걸 알면 되거든요. 이건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모르는 게 생기면 이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자, 판례가 다양화된다. 안 보던 판례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새로운 판례는 아까 아니라 그랬었죠. 다른 직렬에서 이미 기출이 됐던 판례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면 돼? 다른 직렬의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야. 기출 문제를 내가 풀어서 이 판례들을 알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의 판례가 있으면 사실 우리 이렇게 판례가 있으면요. 판례에 1번, 2번 해갖고요. 여러 개가 사건들이 병합돼서 청구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실제 문제가 하나의 판례지만 따로따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출 판례를 전체를 다 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례형이라든가 박스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10문제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3문제 정도, 뭐 토탈 3문제 정도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보고 표를 외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것들을 위주로 잘 봐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출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을 거라고. 타 직렬에서 이미 나왔던 것들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타 직렬의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역시나 이런 것도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 제 강의는 어떠냐? 저는 일단 쉽게 이해하고 습득해서 고득점을 취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제가 여지껏까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들었던 말은 뭐였냐면 행정법 진짜 어려워요.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어려워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정법은 외계어 같아요. 분명히 한국말로 선생님이 떠들었고 한글로 썼는데 집에 가서 복습하려 그러면 또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외계어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생활하고 연결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그 내용들을 습득하게 해드릴 거예요. 또 하나, 자 습득했으니까 이제 점수로 가야 되겠죠. 고득점 맞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고득점 몇 점이나 맞아야 되는데요. 당연히 100점이지. 100점 맞으면 좋죠. 근데 100점을 못 맞아요. 최소 90점 이상은 맞는 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제 목표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수업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갈 거야. 그래서 뭐 중간에 이야기도 해주고 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나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처음에는 어려웠는데요. 선생님이 관련 판례들 얘기해 주니까 또 선생님이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주니까 점점 재밌어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지면 당연히 빠져들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 행정법은 힐링 과목이야. 다른 과목 하면서 막 힘들 때 행정법이 위안을 주고 행정법이 쉼을 줘요. 그래서 나는 행정법이 힐링 과목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재밌고 힐링이 되는 과목이고 또 답답할 때는 나도 모르게 행정법 문제집 펴놓고 문제를 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답이 보여지게 됩니다. 답이 보이는데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당연히 재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서 답이 보일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수업을 제가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실제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인문특강이라고 해서 행정법 처음 할 때 약간의 그 행정법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인문특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론 강의가 있게 되는데요. 이론 강의에는 기본 이론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는 심화 수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아까 우리 법조문의 비중이 40%나 됐었어요. 그래서 법조문에 관한 특강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해석하고 보는 방법, 관련 판례들, 뭐 기출문제들 이런 거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법조문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건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론만 열심히 들어요. 문제 못 풀어요. 문제만 많이 풀어요. 점수 안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론과 문제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기출문제 풀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아주 효과가 높아요. 자, 우리가 문제집을 사라 그러면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냥 기출문제집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기출문제집이라고 쓰는 건 주로 연도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원별 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단원별로 기출됐던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단원별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단원별 기출은 적어도 3번 이상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연도별로 되는 거는 연도별로 된 건 따로 문제집을 사지는 마시고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도 하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 순서를 밟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동영 모의고사는 실제 내가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OMR 카드까지 작성하는 걸 연습하는 그러한 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이라 그래서 이제 뭐 쪽집게 특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 특강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기본 이론 2회 독재서부터 이때부터 단원별 기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단원별 기출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욕심내서 많이 풀지 말고 하루에 3문제 정도만 꾸준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이렇게 커리큘럼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첫 번째로 학습 기간은 가급적 짧게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짧게라는 건 1개월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합격률이 가장 높아요.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가 합격률이 가장 높아요. 이거 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되도록이면 학습 기간은 짧게 2년, 3년까지 가지 말자. 이유는 학습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냥 그 생활에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하는 게 그냥 일상생활이고 공부만 하다 그냥 끝나요.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좀 자괴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학습 기간은 최대한 짧게 1년에서 1년 6개월.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야 돼. 집중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 보지 말고 PC 그만하시고 딱 집중해서 1년 6개월 투자해서 내가 소방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자 이거 할 때 기상시간하고 취침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잡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고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돼야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늦잠 잤어? 그럼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제대로 할 일을 못해요. 그래서 기상시간, 취침시간을 일정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꼭 지키도록 하는데 저는 기상시간은 6시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취침시간은 12시가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6시간 정도 주무시고 이때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침 공부 좀 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으로 잡아놓는 거는 시험 보러 가는 날 이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세워서 딱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기본 이론은 무조건 3회독 이상이에요. 3회독 이상. 3회독 다 봤어 이게 아니라 3회독 이상인데 언제까지 보는 거냐면 최종 합격할 때까지. 필기시험 끝났어요. 필기 합격했으니까 운동하러 갈 거예요. 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읽으세요. 괜찮아요. 왜냐면 최종 합격을 하면 좋은데 또 막판에서 미끄러지는 가능성도 있거든. 그러니까 최종 합격할 때까지는 계속 읽어줘야 돼. 문제 풀 때도 당연히 기본 이론은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을 빼놓고 문제만 풀면 85점까지는 맞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맞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기본 이론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매일 1시간씩 복습 시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공부한 거 오늘 복습하고 일주일 동안 휙 던졌다가 나중에 또 일주일 뒤에 갖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습관이 붙지 않아요. 행정법도 약간 언어의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복습을 해야 좀 잔량이 많아지고요. 그래야 성적도 빨리빨리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복습하느냐. 하루에 한 강 무조건 보기. 한 강을 무조건 보기예요. 그런데 한 강을 볼 때 물론 1회독 때는 정속도로 봐야지 필기도 하고 뭐도 할 거예요. 근데 2회독 때부터는 하루에 한 강을 보는데 속도를 빠르게 보세요. 배속을 좀 빠르게. 1.2배, 1.4배
1.6배 이런 식으로 속도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 빨리 돌리세요. 그러면 뭐 50분짜리 수업이라면 한 1.4배 정도 했을 때 35분에서 40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긴장이 풀리지 않고 또는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고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빠르게 한번 회독을 하는 거야. 근데 하루에 한 강 이상 한강을 초과해서 보지 마세요. 딱 한 강만 보세요. 하나만 보고 하나만 계속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독부터는 아까 문제 풀라 그랬잖아요. 이때 문제는 세 문제. 그런데 이때 문제 풀라 그랬더니 그 진도에 맞춰서 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요. 앞에서부터 무조건 세 문제. 진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 문제를 풀어서 내 걸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하나 보고 문제 3개 푸는 걸로 1시간을 채우시는 거야. 선생님 했더니 이거보다 좀 넘는데 끊어. 1시간만 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과목에 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꼭 1시간만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습이 그냥 공부라면 복습은 탑이야 라고 했는데 저는 예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 안 해도 돼요. 복습만 하세요. 복습은 뭐 가지고? 우리 동영상 가지고 복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복습이 살 길이야. 복습이 진짜야. 그러니까 복습만 계속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쨌건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따라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 가장 중요한 건 2번과 3번, 4번. 요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 여러분이 뭐를 하시면 되냐면 질문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거리가 생기면 혼자서 고민해서는 안 돼. 절대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고민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가 엉뚱하게 고착이 돼버리면 이걸 고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생겼어. 이럴 땐 혼자 고민이나 해석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찬스를 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도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생겼어요. 뭐가 힘들어요. 뭐 꼭 질문 아니어도 돼요. 힘들어요. 힘을 주세요. 이런 거 할 때도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학원이든 또는 여기 우리 동영상 탑이든 선생님한테든 꼭 연락을 하셔갖고 도움을 받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년 해갖고 480점 맞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가 유독 공부를 잘하느냐? 그건 아니었었어요. 그냥 보통인 친구인데 그렇게 맞는 친구들도 있었어. 할 수 있어요. 해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도 저도 다 같이 손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에 드는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저와 함께 고득점으로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OT를 마치겠습니다.